지금부터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회 사회를 맡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시교 실장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은 인사말 및 24년 국토교통 R&D 투자 방향과 24년 신규 사업인 그린 해상교량 기술 개발, 국토교통 분야 수소 기술의 정과정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시범 적용, 내구 연안 도래 노후 디젤 기관차 대체를 위한 친환경 수소 전기 기관차 기술 개발, 한국형 도심환경 교통 안전 운용 체계 핵심 기술 개발, 초장대 K 지하 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 협력 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담당관 김호열 사무관님께서 인사 말씀 및 24년 국토교통 R&D 투자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담당관실 김호열 사무관입니다. 올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국토교통 R&D 개요,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구개발 사업에 총 4,592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측 하단에 기술 분야를 8개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투자 규모를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의 연구개발 사업은 다양한 원천 기술을 융복합하여 개발된 응용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및 운영 등에 활용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 기술은 적용에 앞서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용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술은 인프라와 서비스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므로 국민 체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흔히들 SCI 논문 게재와 특허 등록 건수를 말하고는 하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마다 각 1000여 건 이상의 실적을 갖고 있어 아주 활발히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3년 주요 성과로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기반 대용량 굴절버스 운행 제어 기술을 개발하였고, 세계선도 능동형 제진장치를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등 연구개발 사업 분야별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모습을 구상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상상하는 미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까운 미래에는 스쿨존 무빙워크를 통해서 학교와 집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깨끗함을 가진 도시의 풍경들, 자연과 함께하는 동물들, 지룡열차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미소입니다. 벌처럼 가볍게 날 수 있고 홍수가 나도 안전하고 이삿짐을 싸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안전한 집입니다. 자동차와 집이 함께 나는 미래는 상상만 해도 참 멋질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 R&D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융합,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국토교통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건설, 수소도시, 디지털 물류, 재난재해 대응, 안전 생활 편익 증진 등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또 다른 상상을 합니다. 국토교통 R&D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상상하던 미래 도시를 실현하였으며 도로, 건물, 차량, 사람 모두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우리의 삶의 행복과 편리함을 선사하며 하나의 스마트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오던 미래 도시가 곧 현실이 됩니다. 네, 현재 각 분야에서 진행 중인 연구의 방향성을 담아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는데 다 같이 노력한다면 영상에서 본 미래의 모습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올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입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등의 관련 법령과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토기술, 교통기술, 기반구축, 기후대응이라는 큰 4개의 카테고리 내에서 건설 SOC, 철도, 항공 등 총 8개 분야에 91개 세부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타당성 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장대 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제 발표 다음에 이어서 바로 공모 절차를 이행할 신규 사업 6개에 대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별 담당 실장들께서 해당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올해 연구개발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발맞춰 5대 추진 전략 과제와 2대 특별 과제를 선정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추진 전략 과제는 국토도시 공간 혁신, 미래형 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상용화, 스마트 건설 등을 통한 기반 시설의 고도화, 창의적 생활환경 조성, 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한 산업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그리고 첨단 모빌리티와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기술 개발과 보급 등 탄소 중립 기술 혁신을 2대 특별 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23년 수립한 제2차 종합계획에 따라 기술 혁신을 통한 공간과 이동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비전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제2차 종합계획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지 예측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5대 추진 전략 과제별 올해 예산 투자 규모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연결 국토도시 공간혁신 전략은 디지털 국토정보기술과 아리백 수소 시범단지 구축, 그리고 도로노면 위험요소 저감기술 개발 등에 6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형 모빌리티로의 체계 대전환을 위해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기술 개발,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한국형 어린이 통합버스 개발 등에 총 2,552억 원을 투자합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교통 기반시설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도시계획, 공기핵화 기반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 공동구 활성화와 스마트 운영기술 개발 사업 등에 793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국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 진단기술 개발 등에 128억 원을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R&D를 통한 산업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 거점 구축, 실험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에 4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올해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예산 투자 방향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신규 사업 6건에 대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담당 실장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호열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자료는 진흥원 홈페이지 알림 메뉴의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문상모 실장님께서 그린 해상교량 기술 개발과
이어서 국토교통 수소기술의 정과정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시범 적용에 대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SOC 플랜트 기획실장 문상모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와 선정 계획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해상교량은 입지 조건으로 인해서 내구성 저하, 예를 들면 부식이라든지 세굴 등 내구성 저하와 함께 결빙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신설 해상교량의 경우에는 기존 해상교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예로서 대형 사고 발생을 보더라도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라든지 상주 영천 고속도로 50중 추돌 사고 등이 발생한 바 있고요. 에너지 소비 증가를 보더라도 2000년도에 완공된 서해대교보다 2010년에 완공된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술 동향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예를 들면 풍력 조류 등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력 생산 요소 기술 및 이를 융복합한 다양한 구조물,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지 교량 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물이 시공되고 있으며 생산 전력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풍력과 조류에 대한 적용 사례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해상 교량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고기능 저탄소화 기술 개발 및 그린 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형 해상 교량 실증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목표 사항으로는 기존 해상 교량 대비 운영 유지 관리 비용을 20% 절감하고 에너지 자금률도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구성된 세부 구성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해상교량 고기능성 확보 기술을 개발하고, 두 번째는 해상교량 저탄소화를 위한 그린 에너지 생산 저장 분배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기술별 연계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성 기술인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해상교량 고기능성 확보 기술 개발입니다. 세부 기술 목표로는 해상교량 대비 안전성 및 내구성을 30% 향상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연구 꼭지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린 에너지와 연계한 해상교량 결빙 방지 기술 개발입니다. 교량 결빙 구간 예측 및 실시간 검측 시스템과 고효율의 복합 발열 시스템 등을 개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린 에너지를 연계한 해상교량 철근 부식 방지 기술 개발입니다. 해상교량 철근 부식 평가 및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효율, 고내구 전기 방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해상교량 통합 운영 유지 관리 시스템 개발입니다. IoT 기반의 통합 데이터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개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 기술인 그린 해상교량 저탄소화를 위한 그린 에너지 생산, 저장, 분배 기술 개발입니다. 세부 연구 목표로는 그린 에너지 작업을 통해 기존 해상교량 대비 탄소 배출량 5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부 연구 꼭지는 세 꼭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상교량 저탄소화를 위한 풍력발전 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풍력발전 설비 경량화 및 발전 효율 향상 기술과 교량 진동 저감을 고려한 풍력발전 설비 시공 최적화 기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교량 저탄소화를 위한 조류발전 활용 기술 개발입니다. 해상교량용 조류발전 설비 발전 효율 향상 기술과 세골 방지 가능한 조류발전 설비 시공 기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린 해상교량 그린 에너지 관리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개발 내용입니다. 그린 에너지 출력 변동성을 고려한 에너지 저장 분배 장치 등의 개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대상 과제명은 그린 해상교량 기술 개발입니다. 총 연구개발 기간은 올해 4년부터 28년 12월까지 4년 9개월을 예정하고 있고요.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19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원 지원 예정입니다. 공고 일반 사항으로서 연구개발 과제는 주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편성한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연구개발 과제의 주요 연구개발 내용과 같은 주요 내용들은 공고되는 공고 안내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참여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서류 접수 일정 및 방법은 1월 하순에 저희가 공고가 예정이고 약 30일 한 달 이상을 공고할 예정이고 서류 접수는 공고가 된 이후 한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스템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원의 본 사업에 관련된 담당자 현황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토교통 분야 수소기술의 정과정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시범 적용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수소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실증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 도시, 교통, 건물, 인프라 관련해서 수소 생산, 수송, 이용 기술 개발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국토교통 분야 수소 기술들에 대해서 탄소 중립 기여도 등과 같은 정과정 평가를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부합성 및 신뢰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개발되고 있는 수소 기술들에 대해서 효과성 확인이라든지 신뢰성 확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한 내용을 주로 기술 개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기술 동향입니다. ISO 14040이라든지 ISO 14044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 산업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 평가를 위한 정과정 평가 방법론이 지금 한창 개발되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수소 기술의 정과정 평가 방법론, 정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는 수소 기술의 정과정 평가 방법론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등이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실제 예로서 EU 같은 경우는 수소 전략 등 에너지 정책 수립 시에 정과정 평가 적용이 의무화되고 있고 미국도 정과정 평가 및 정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등이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재생 및 수소 에너지의 정과정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및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국내의 경우에는 일반 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정과정 평가 방법론이 개발돼서 운영 중에 있으나 수소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방법론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 분야 수소 기술의 정과정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플랫폼 개발, 시범 적용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로는 한국형 수소기술 정과정 평가 방법론을 4건을 개발하고 정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100건 이상 구축을 해서 플랫폼을 시범 적용을 2건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 핵심 기술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토교통 분야 수소기술 정과정 평가 및 탄소 중립 기여도 평가 방법론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 분야 수소기술 정과정 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기술 개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수요자 참여형 정과정 평가 플랫폼을 개발해서 시범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각 핵심 기술별 세부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전과정 평가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14040에 따라서 본 사업도 전과정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범위를 설정해서 방법론 개발과 그다음에 DB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서 실제 플랫폼화한 기술을 시범 적용하는 프로세스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인 국토교통 분야 수소 기술의 전과정 평가 및 탄소 중립 기여도 평가 방법론 개발입니다. 주요 성과물로서는 평가 방법론, 그다음에 전과정 평가 방안, 그다음에 탄소 중립 기여도 평가 방안, 그다음에 시범 적용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 꼭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소 기술별 분류 및 전과정 평가 적용 방안 제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전과정 평가, 그다음에 탄소 중립 기여도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시범 적용을 통해서 방법론을 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인 국토교통 분야 수소기술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기술 개발입니다. 세부적인 주요 성과물로는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검증 보고서 등입니다. 크게 세부 내용은 두 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전과정 평가를 위한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도출하고 이러한 항목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등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지인 전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 개발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기술인 수요자 참여형 전과정 평가 플랫폼 개발 및 시범 적용입니다. 세부 주요 성과물로서는 국토교통 분야 수소기술 전과정 평가에 대한 플랫폼 개발과 플랫폼 시범 적용 결과 보고서 등입니다. 세부적인 연구 내용 꼭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소기술 전과정 평가 계산 모듈 개발입니다. 수소기술 전과정 평가 계산을 위한 모듈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데이터 수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내용,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계산 모듈 사용하는 샘플집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개발한 모듈을 연계해서 수요자 참여형 전과정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수소기술 전과정 평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개발 및 수요자 전문가 연계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시범 적용을 하고 플랫폼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소기술 전과정 평가 플랫폼 운영 방안 수립, 시범 적용 결과를 반영한 플랫폼 개선, 그리고 이를 종합한 플랫폼 매뉴얼 및 가이던스, 샘플집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대상 과제명은 국토교통 분야 수소기술의 전과정 평가 방법론 개발 및 시범 적용입니다. 총 연구개발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8년 12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총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90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15.4억입니다. 일반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필요에 따라서 주관기관, 공동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구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곧 공고되는 공고 안내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과 참여 제한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혁신법에 따른 참여 자격을 갖춘 기관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 제한인 사람은 참여가 불가함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공고는 이달 하순에 공고가 돼서 30일 이상 공고를 할 예정이고 신청 서류 접수도 앞선 사업과 같이 공고 후 한 일주일 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설명드린 사업과 같이 본 사업에 대한 담당자는
지금 보신 바와 같고요. 동일한 담당자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성보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박준우 실장님께서 내구 연안 도래 노후 디젤 기관차 대체를 위한 친환경 수소 전기 기관차 기술 개발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도항공 사업실장 박준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업은 내구 연안 도래 노후 디젤 기관차 대체를 위한 친환경 수소 전기 기관차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입니다. 우선 추진 배경과 사업 개요 그리고 선정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철 같은 경우는 전철화 구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0% 이상의 구간에서는 전철화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에너지를 가진 철도 차량, 예를 들면 이제 디젤 기관차처럼 내연기관 차량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들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도 대부분 내구 연안이 다 도래돼서 새로운 차로 대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디젤 기관차가 전체 철도 차량의 운전 실적 중에서 한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당장 모든 철도 차량을 전철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등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을 해야 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목표가 할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송 부문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이 15%에서 16%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 2030년까지 대략 한 37% 정도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에서도 도로교통뿐만이 아니라 철도 부문에서도 같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디젤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있는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질소 산화물이나 미세먼지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나 낙스 같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착수를 해서 약 한 5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국고는 총 289억으로 설계되어 있고 올해는 3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수소 전기 기관차 핵심 기술 개발 및 안정성 평가 체계 구축이고요. 최고 운행 속도를 이제 150km로 달릴 수 있고 또 한 번 완충을 했을 때 연속적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출력 3메가와트 이상의 디젤 기관차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기반 기관차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중점 분야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은 전장품,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과 추진 시스템을 포함하는 그런 전장품 계통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개발한 걸 가지고 실제 이제 시운전 등을 위한 시험 차량을 설계 제작해서 성능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신형식 철도 차량은 철도 안전법에 따라서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형태의 철도 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기준안을 만들고 또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종 성과물은 뭐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품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수소 전기 기관차가 나올 것이고요. 뭐 사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리고 수소 전기 기관차의 램스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보고서와 검증 지침서 그리고 철도 차량 기술 기준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1월 말 다음 주 정도 이제 공고를 해서 한 달 가량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정평가는 3월경에 선정평가를 하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 발표드린 사업과 동일하고요.
관련된 부서는 철도항공 사업실이고 담당 연구원은 다음과 같으니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병수 실장님께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항공기획실장 김병수입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영 체계 핵심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UAM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40년 정도가 되면 약 하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700조 원, 760조 원 정도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통 UAM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기체, 날아다니는 기체에 집중을 하는데 그 기체 부분의 시장은 전체의 약 9.5% 정도를 차지할 것 같고요. 그 기체가 날아다니게 만드는 각종 인프라 부분이 약 15.5% 정도. 날아다니면서 만들어내는 각종 부가 서비스 등등이 전체의 한 75% 정도를 차지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와 인프라 부분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 UAM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특히 가장 큰 부분이 서비스인데요.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날아다닐 것인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고 제대로 이게 잘 날아가도 되는지 길을 날아다니는 회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날아다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도 좋은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고 이건 절대 국가의 영역으로 현재 항공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인프라 저희가 보통 공항에 가시면 공항을 생각하면 딱 맞는데요. 이 UAM이 이착륙하는 이착륙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착륙장에도 반드시 이착륙하는 데 필요한 건설 기준의 각종 기준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운영 기준이 다 있습니다. 공항에 가시면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실제로 아주 짧은 시간에 이 UAM 버티포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의 역할이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해야 되는지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기체 부분인데요. 기체가 이런 교통관리 체계, 이러한 버티포트에서 충분히 날아다닐 만한 기체이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검증을 해주고 인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검증과 인증을 해주려면 그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에서는 그 기준을 만들어낸 사업이 될 거고 이 기준에 따라서 향후에 많은 여기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나 한화나 또 현대차 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UAM 기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UAM 키워드가 많이 회자된 지가 꽤 오래돼서 저희 국토교통부도 오랫동안 사실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0년도부터 KUAM 정책 로드맵부터 기술 로드맵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UAM 팀 코리아를 발족시켜서 우리나라 UAM 관련된 민간의 각종 기업들 또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또 정부의 각종 모든 거의 아마 대부분의 관련 이해관계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UAM 팀 코리아를 발족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이 돼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간의 참여가 필수여서 밑에 보시면 2021년에는 몇 개의 콘소가 안 됐지만 후에 굉장히 많은 콘소시 아마 우리나라 관련 대부분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항공 분야는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외에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이 UAM 또는 AAM이라고 부르는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나사와도 저희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공동시연회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정책부터 기술과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시점이고 기존의 레거시 항공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항공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출발이 늦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늦어서 현재 항공시장이 조금 어렵지만 이 UAM 시장은 이제 만들어가는 시장이어서 처음부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아직도 많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직 이 UAM 시장의 UAM 기체가 날아다니게 하는데 필요한 각종 기준들이 이게 말로만 연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실제로 검증해서 인증하고 실제로 운영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이유가 자동차는 중간에 고장이 나면 도로에 쓰면 되지만 UAM은 날아다니다가 쓰면 추락이 되지 않습니까? 추락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의 역사는 사실은 조금 용어가 세긴 하지만 피해 역사라고 부르는 여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 사고를 다시 보완하고 그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의 항공의 안전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 UAM도 결국은 하늘을 날아다닐 거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KUAM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전 40년 정도를 굉장히 지금부터 한 15년, 16년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몇 년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한 15년, 20년까지 내다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 고도화 부분이고요. 또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전의 문제가 필수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UAM이 결국에는 이 도심에서 우리 아파트 앞을 또는 내가 다니는 도로의 내 차 위를 날아다닐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 기술적인 이 바틀렉보다는 이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분야인데요. 조금 전에 앞서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어떻게 잘 날아다니게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항행과 교통관리 부분이 첫 번째 분야이고요. 두 번째는 이착륙장에 관련된 어떻게 이착륙장을 잘 건설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그 기체가 날아다닐 만한 기준이 만족되는지 안 됐는지에 해당되는 분야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행과 교통 관리는 이 UAM이 일정 고도로 올라가기 전에 목표지가 정하면 어떤 하늘길로 다니면 저희 회랑이라고 부르는 하늘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랑을 만들어내는 하늘길을 자동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회랑을 날아다니는 때 그 회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누군가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감시하는 저희가 감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공역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으로 그 공역 안에서 날아다니는 이 교통 한 대만 날아다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통 관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상 부분인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주공항에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갑자기 급형풍 부고 눈 오고 폭설 내려서 모든 이착륙이 금지가 돼서 뭐 몇만 명이 제주도에 발을 묶였던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비행기,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큰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급변풍이나 이 강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항공입니다. 그에 비해서 UAM은 더 작은 기체이죠. 전반적인 질량이나 무게도 굉장히 작고 그 말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강풍이나 급변풍에 대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도 그런데 이 가벼운 것은 이 기상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저고도라고 부르는 어떻게 그 이제 저고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기상에 관련된 UAM 기상에 관련된 부분이 기상청의 협조로 있어서 이 기상 정보 관측 예측이라는 분야 네 번째 분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상청과 이 협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착륙장에 관련된 이착륙장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분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eVTOL이라고 부르는 UAM의 항공기에 날아다녀도 좋다는 기준을 만드는 부분이 세 번째 분야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 KUAM 항행 교통 관리 이 분야는 총 4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랑 날아다니는 그 길을 만드는 회랑을 설계를 자동적으로 하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그 회랑 사이에 그 UAM 기체를 감시하는 부분과 서로 통신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날아다니는 회랑에 저 앞에 어떤 기체가 날아오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마치 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생각하시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누군가는 이 전반적으로 내 회랑의 안에서 어떤 식으로 몇 대 UAM 기차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당초 계획된 궤도대로 회랑 그 비행로대로 가고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세 번째이고요.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던 이 기상 부분, 적어도 기상 부분이 네 번째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공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착륙장에 저희는 벌티포트라고 부르는데 수직 이착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티포트라고 부르고요. 이 벌티포트는 사실은 현재 우리 서울 시내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건설 각종 안전 기준이 이 벌티포트가 이착륙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옆에 있는 큰 건물에 이착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건설 기준이 그거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새로운 건설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벌티포트가 하루에 이착륙하는 횟수, 하중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등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인증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착륙한 그 기체에는 전기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충전해야 되는 충전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공항에서 마치 관제하고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감시하고 관제하듯이 이 벌티포트 내에서도 이착륙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UAM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관제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벌티포트의 합동적 의사결정 VCDM이라고 그냥 통합적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간단한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김포공항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내가 티켓팅을 해서 이제 그 보안 통로를 거쳐서 내가 게이트 앞에까지 갈 때까지 보시면 시간이 굉장히 길죠. 최소한 1시간은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KTX는 내가 티켓팅한 다음에 바로 천천히 걸어가서 딱 시간만 맞춰가면 탈 수 있잖아요. 이 벌티포트는 이 안에 그 두 가지가 종합된 요소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래 기다리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안전이나 보안 절차가 어떻게 보면 없어져서도 안 돼.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 절차를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VCDM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실제는 UAM 하면 이 기체에 관심을, 눈에 보이는 실체가 기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자동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기체의 부분인데요. 이 기체를 그 회랑 안에서 날아다니도 좋다라는 것을 인증해진 기준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기준을 만들려면 실제로 만들어서 돌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죠. 저희가 시범 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범 인증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 인증은 크게 UA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이 전기 추진입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항공은 이 엔진, 항공유 기반의 엔진이라면 이게 전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비행제 거의 자율 비행이 될 건데 이 자율 비행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선택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세 개 분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은 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24년 연구는 156억입니다. 전체 기간은 2년 9개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큼에도 불구하고 2년 9개월인 이유가 이 7개 과제 뒤에 사실은 2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해서 검증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설계가 만족할 만큼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실증하고 인증 부분은 그 다음 2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총 2년 9개월이지만 그 후에 2년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진 일정이나 접수 문의처는 앞서 발표한 3개의 사업과 동일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획과 공고 담당인 두 분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수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환 실장님께서 초장대 K 지하 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기획실장 김정환입니다. 저는 이번에 초장대 K 지하 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 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나 도심 공간 부족 및 높은 집가 등으로 수평적 도로 확장이 곤란하여 지하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도로 이용의 쾌적도 향상이라든지 처리 용량은 아주 감소하여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의 고속도로 기능은 현재 서비스 수준이 대부분 E에서 F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선, 경부선 등은 용량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주변 도시화로 인해서 확장은 불가한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최근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교통대책에 의해서도 저희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상 해운대 고속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천 서울, 화성 서울, 태견 판교 등 다양한 곳에서 지금 민자 투자 그리고 정부 투자로 예타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지하화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입니다. 그 지하 고속도로는 이제 초장대 대심도 특성을 가진 고속도로로서 방제, 부대 시설 설치 등 이용자 안전 확보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 및 편의성에서는 폐쇄된 공간 구조를 갖는 구조물 내에서의 화재 발생이 막대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 차단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응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가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일반 가솔린 디젤 차량보다 전기 자동차가 화재가 났을 때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방지 인프라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하 고속도로가 20km 이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 주행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휴게 시설 제공 방안이라든지 구축 기술 등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급성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계획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의 사업을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예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예타 결과가 올해 도출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초장대 건설, 터널 건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통 지연 방지,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이 시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이런 초장대 지하고속도로 인프라의 건설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이용자 안전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필요성 역시 지하 시설물의 안전한 구축 및 관리 운영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정부 민간 이해관계 차이에 대한 다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 및 내용입니다. 과제명은 초장대 K 지하고속도로 인프라 안전 및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이 되겠고요. 목표는 초장대 지하고속도로의 재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을 통한 이용자 안전 확보 그리고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최적화를 통한 운영 효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핵심 기술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사고 예방 대응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 하나와 그 환경 개선과 교통 운영 효율 개선 실증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 사고 예방 대응 기술 및 실증입니다. 이 핵심 기술은 재난 사고 대응 기술과 예방 관리 기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응 기술은 친환경 차량,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등에 대한 화재 사고 대응 기술과 화재 폭발 시 내부 구조물 안전성 검토 시뮬레이션 및 대응 기술, 그리고 차량 통제 시설 고도화 및 교통 관리 기술이 포함됩니다. 예방 관리 부분에서는 ICT 기반 위험 차량 통합 관리 시스템과 위험 차량 배출을 위한 대단면 다목적 수직구 설계 시공 기술, 그리고 극한호우 등 재난 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설비와 분산형 집배수 기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 2번입니다. 지하고속도로 환경 개선과 교통 운영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및 실증 분야는 인프라 최적화 및 환경 개선 기술 개발과 이용자 편의 향상 및 교통 운영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적화 및 환경 개선 기술 개발은
수직구 간격 증대를 위한 환기 기준 재정비, 설비 고도화, 그리고 수직구 개소수 감소를 고려한 인프라 최적 설계 시공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공기 중 유해 물질 저감 관리 모니터링 기술, 세 번째는 지하 고속도로 내 부대 시설 계획 설계 및 초대단면 안전 최적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편의 향상 기술에는 지하 고속도로 내부 공간의 인간공학적 최적화 설계 기술과 운전자 주행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계 및 교통관리 정보 제공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시간 정무 위치 측정 및 정보 제공 기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 연구 개발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8년 12월까지 4년 9개월입니다. 총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는 220억이 되겠으며 올해 1차 연도 연구 개발비는 2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당연히 주간 연구 개발 기관,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편성된 컨소시엄 공모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 고속도로 실제 구축이 이제 예타가 올해 통과하고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추진 일정에 맞춰서 연구 개발 성과물 도출 및 실증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 자격은 혁신법에 따른 연구 개발 기간이 되고요. 자세한 것은 공고 안내서를 참조하시고 공고 기한은 아마 저희가 1월 3주라고 했는데 아마 2월 1일 정도가 공고가 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처는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인터넷 입력 시 오류 문의도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환 시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가영 팀장님께서 협력 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기획실 국제협력팀 김가영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사업은 협력 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사업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정부 기조에 따라서 그 국제협력이 좀 강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신규 사업을 발주하고 있고요. 특히 본 협력 거점형 국토교통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은 과학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유수기관과의 연계 공동 연구,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 과제 발굴을 통한 협력 강화, 그를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지원 근거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신정부 120대 국정과제, 그리고 과학기술 기본계획, 그리고 국토교통 중장기 전략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우선 전체 사업은 약 270억 정도의 연구비를 갖고 있고요. 24년에는 총 연구비가 28.1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실 한 개의 사업 안에 4개의 유형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양자형 국제협력 공동연구 사업이고 올해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본 연구는 아마 24년 7월에 이제 협약이 체결돼서 한 9개월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본 연구 같은 경우는 한영 국제 공동 연구가 최초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이아와 영국 혁신청의 업무 협약에 따른 양국 간 상호 매칭 펀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 연구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공동 연구 주제 안에서 각각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고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본 연구는 기본이 매칭 펀드입니다. 그래서 각 국에서 각각의 예산을 매칭을 하고 각 국가에 있는 연구기관한테 개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영국도 이와 유사한 16억 원의 그 매칭 펀드를 조성을 하였고요. 27년까지 양국에서 약 65억 원을 확약한 상태입니다.
연구 주제는 크게 이제 데이터 기반 도시 혁신 솔루션이라는 대주제에 따라서 세부 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주제는 화면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연구는 이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절차가 양국의 협의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영국과 이 연구에 대한 공동 설명회를 연구진 대상으로 좀 한번 진행을 했고, 현재 그 영국과 함께 그 연구자 매칭을 위한 매칭 플랫폼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아 홈페이지에 사업 쪽 사전 공시 쪽 메뉴를 보시면 이 매칭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는 안내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기반의 그 매칭 플랫폼이고요. 현재도 한 100여 분의 연구자분들이 한영에서 이렇게 접속하셔서 각자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실 연구자들을 찾고 본인들을 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선은 1월에 공고는 될 예정이지만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데 한 2월 초 중에 공고는 개시되지만 이 매칭 펀드 기간과 그다음에 이제 양국의 이렇게 조율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 사업은 7월 중에 이제 협약이 되고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그 선정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본 지금 선정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분야에 대해서 약 2개 과제, 그러니까 총 8개 내외의 과제가 선발될 예정이고요. 본 8개 과제는 1단계 동안 수행이 되고 그 단계 평가를 통해서 최종 2단계에서는 4개 과제를 관문 평가 형식으로 해서 최종 4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다자형 국제협력인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설명드리긴 조금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본 사업은 사실 작년 11월에 사전 이미 공시가 나갔고 지금 사전 프로포절까지 접수가 돼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25년 다자형 공동연구 사업은 올해 11월에 작년과 유사하게 카이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제안을 받고 다시 이 플랫폼 루틴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그 유럽 연합에서 하고 있는 도시혁신 파트너십에 있는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DUT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유럽과 그다음에 한국을 포함한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하는 연구 분야는 15분 도시, 그다음에 에너지 플러스 PED 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지금 이미 이제 사전 프로포절을 통해서 과제 선정 중에 있고요. 본 과제가 이제 선정이 되면 한 12개월 동안 이제 지원이 되고, 사실은 이제 올해 3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이제 과제가 선정되는 개수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될 예정이고, 약 1억 원의 예산들이 각각의 과제에 좀 매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자형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올해 11월에 연말에 이제 공지되는 저희 카이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자형 플랫폼 사업에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이 이제 저희가 올해 초에 가장 먼저 아마 시작되는 사업일 텐데요. 저희 선도기술 탐색형 국제협력 공동연구이고 올해 예산은 8.15억 원, 그다음에 한 9개월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대 국가전략 기술 중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유망 기술에 대한 품목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품목에 대한 국제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자유공모형 형태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정 품목은 아래와 같이 제시를 해두었고, 이 품목에 해당하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연구자분께서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자유공모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사업 공고 사실은 1월 말 예정이긴 한데 조금 늦어지면 2월 초에 아마 사업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요. 과제 선정은 3월에서 4월, 그리고 실제 과제 착수는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국제공동연구이긴 하나 국제공동연구 기관이 뭐 주관이나 공동으로 참여는 아니고요. 저희 국내 기관이 주관이나 공동으로 참여하고, 해외 협력 기관은 이제 용역 형태의 사업으로 이제 발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연구비를 해외 쪽으로 이제 지급하는 유형의 자유공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력거점 지원센터 구축 및 선도기술 조사에 대한 사업이고요.
24년 예산 2억 원, 그다음에 9개월 정도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협력 거점 기반을 위한 어떤 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협력 거점은 국제협력 사업을 관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 협력 거점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처럼 협력 거점은 공동 연구 후보 기술을 계속적으로 탐색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후보 과제 발굴 등의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공고도 저희 앞서 설명드렸던 선도기술 탐색과 마찬가지로 2월 초 중에 아마 그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도 3월에서 4월, 그리고 과제 착수는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좀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우선 지원 대상에서는 좀 특이점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자형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 또는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은 반드시 이제 연구 주제에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하나라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이든 공동이든 그 참여 형태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기업이 포함이 되어야 하고, 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는 등록, 특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신기술 인증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서로 반드시 필수 자료로 이제 제출이 돼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다자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EU 플랫폼이긴 한데 저희 그 유럽 국가 외에도 타 지역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근데 이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이상이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럽 2개국을 포함해서 한국이 들어오는 컨소시엄은 인정이 되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한국, 캐나다, 유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은 이쪽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이점이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UT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이노베이트 UK처럼 DUT 플랫폼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되는 본인들의 사업 안내라든지 추진 절차, 그런 뭐 사업 공고 안내 같은 것들이 DUT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도기술 탐색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관이나 공동의 해외 기관이 필수는 아니고요. 하지만 그 해외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어떤 저희가 그 확정 문서를 좀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참여하는 해외 기관과의 참여 의사 확인서, LOI 문서 같은 거를 저희가 접수할 때 필수 문서로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 및 규모는 앞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은 24년 4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단지 이제 양자형과 다자형은 해외 협력 기관과의 추진 절차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양자형은 7월, 그다음에 다자형은 9월부터 착수를 할 예정이고, 양자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이제 사전 공고가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국과의 그 상호 협력 기관을 찾는 그 절차가 사전적으로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그 이제 공동 연구 기관을 찾는 그런 절차를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그래서 공고 접수 및 나머지 협약 체결 일정은 앞서 설명드렸던 타 사업과 유사하고요. 접수 및 문의처는 저희가 이제 국제협력팀 안에 각자 또 담당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기술 탐색을 포함한 나머지 사업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양자형과 다자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제 담당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가영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4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예정된 시간보다 좀 발표가 빨리 진행이 됐는데, 발표된 내용은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에 알림 메뉴 공지사항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해주시고요. 질의응답이 없으면 저희가 이곳으로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관련된 자료에 연락처에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토교통부 발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부처별 투자 방향과 신규 사업, 신규 과제의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구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기대하셨던 정보도 많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부처별 설명회 녹화 영상과 발표 자료를 제공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자료에 있는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